You keep me wondering, is our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for me.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분리불안 장애도 일종의 정서불안이지만 그 바탕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조화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서장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명칭에서 얘기하듯이 급성 스트레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듯이 우리 정신장애나 성격장애에도 급성과 만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급성인 그 질병들은 증상이 아주 과격하게 나타나고 그렇지만 지속기한이 대단히 짧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분리불안 장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트레스 상황이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3일 이상 한 달 이내 4주 이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주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학명으로 PTSD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발전이 됩니다. 자, 먼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건 어떠한 그 정신장애를 말할까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상, 흔히들 우리 말하는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를 외상이라는데 왜 트라우마일까요? 외상을 우리 한자말로 치면 바깥의 상처 이렇게 될 텐데요. 지울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힘든 상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무의식 속에 이 외상, 즉 끔찍한 그런 사건의 경험이나 이러한 그 목격담 같은 것이 우리 무의식에 잠기게 되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재경험됩니다. 무지무지한 그 정신적 고통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상 또는 이 트라우마 상황을 내가 직접 그 목격을 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직접 당해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가 그런 트라우마 같은 상황을 나한테 얘기해서 알게 됐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한 충격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과민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무지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내가 죽음에 직면했다든지 정말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커다란 상해 사건, 강도를 당해가지고 크게 다쳤다든지 그다음에 성폭력을 내가 직접 당했다든지 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든지 또 그 일어난 상황을 그 피해 상황을 가족들이 알게 됐거나 친구들의 그 모습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이 바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오게 됩니다. 그 기한은 물론 3일 이상 4주 이내여야 되고요. 그것이 한 달을 넘어갈 때는 4주를 넘어갈 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서 깊은 정신장애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증상을 좀 더 우리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가?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한 5가지 정도 해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9가지 정도가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복잡하다면 제가 드리는 그 증상을 한 5가지 종류를 내가 그것을 경험했거나 나와 관계가 있다 했을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이런 트라우마 같은 그 상황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기를 바라고 또 지워지기를 바랬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시시때때로 내 생각, 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침투해 오는 경우 또 끔찍한 사건들의 모습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끔찍한 사건과 관련된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기억이나 또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하거나
또 그 상황으로부터 그런 말이 나오면 도망치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과감히 그냥 애써서 무시하려고 했던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도 우리가 틈만 나면 경험했던 그 사건들로부터 그냥 그 말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회피하는 행동이 나타나거나 또 이걸 없애려고 애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때때로는 그런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또 분노를 표시하거나 했을 때도 우리가 저분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요, 어떤 것을 동시에 수반하느냐 하면 해리 장애라고 하는 정신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3일 이상 4주 이내에 지속이 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해리 증상입니다. 해리 증상이라는 그 정신의학 용어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개념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이 서로 통합이 원만하게 대해줘야지만이 우리 기억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해리 증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과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과 내가 바라보는 현실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고 이상하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는 않고요. 또 비현실감, 내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내가 겪은 사건이 이 세상 사건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것, 이런 이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가 힘든 그 상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그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해리 증상이 됩니다. 이 해리 증상은 대단히 위험한 증상이거든요. 사실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도 해리 증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서도 해리 장애가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끔찍한 사건이나 또 죽음의 위협을 당했거나 성폭력 당했거나 이런 것들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 있던 내가 또 다른 내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 장애가 4주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그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러한 그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보편적으로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를 병행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 시간처럼 급성 스트레스 장애도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가 더 급박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사고 방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구조, 소위 말하는 생각의 방향, 인지구조를 다시 재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치료가 바로 심리 치료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약물 치료보다는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또 NLP 심리 치료를 통해서 4주 안에 새로운 인지 구조, 생각 방향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가 급선무이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치료가 유효합니다. 오늘은 급성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그 원인과 또 예방법을, 또 치료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